한 가지 테마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선, 이혁진, 김종민의 이종 격투기입니다. 이번 주는 인프라 빅사이클 건설대 굴삭기입니다. 연구원님,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이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장 핫한 이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제 또래들이 모두 갖고 있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바로 부동산,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 부동산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이슈이니만큼 정책적으로도 가장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기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서울권 부동산 상승률은 KB국민은행을 기준으로 13.6%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실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서울권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따라서 부동산이 굉장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그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최근 공급 부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런 정책들도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 공급 확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향후 1년간 굵직한 선거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국민들의 가장 큰 화두가 부동산이니만큼 향후에 실행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부동산에 상당히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건설업종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건설업종은 이러한 정책 모멘텀뿐만 아니라 아래 보시는 것 같이 SOC 예산, 국내, 그리고 국내 주택 분양, 그리고 해외 수주까지 2019년을 기점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황의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 이런 정책 모멘텀이 부각된다면 건설업종의 주가도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때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기업은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국내에서는 한 5위권 정도 되는 종합건설사인데요. 대우건설은 사실 현재 대주주가 산업은행입니다. 2012년 이제 산업은행으로 인수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대우건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펀더멘털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지난해 7% 정도의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240% 정도로 최근 5년간 50% 정도의 부채 비율 개선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뒤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외에서도 높은 수익성을 기록할 수 있는 베트남 신도시 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본격적으로 2차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국내 건설사 중에 가장 훌륭한 분양 모멘텀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만의 장점 중에 하나가요. 바로 국내외의 고른 수주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서 정리를 하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해외 수주는요, 과거 개별 건설사들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기가 어려울 만큼 낮은 수익성을 기록했던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런데 동사의 해외 수주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동사가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나이지리아 LNG 프로젝트, 그리고 지난해 4분기부터 이익을 인식하기 시작한 베트남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아래의 베트남 스타레이크 프로젝트인데요. 해당 사업은 동사의 자회사 THT가 분양, 시공, 그리고 운영까지 모두 담당하는 베트남의 신도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까지 도시의 기반을 닦는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고요. 4분기부터는 그 2단계로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이익도 지난해 4분기부터 인식을 시작해서요. 향후에 동사에게 3년 동안 관련한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경우에는 프루지오와 프루지오 서밋과 같은 주택, 국내 주택에서의 높은 수익성, 그리고 향후로는 이런 해외 수주도 과거와 다른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파이프라인으로 작용하면서 건설사 중 상당히 부각받을 만한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국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급 확대 중심으로 선회할 경우 가장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사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저에는 업황 지표, 분양 물량, 그리고 SOC 예산, 그리고 해외 수주 모두가 돌아서는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수주 포트폴리오와 균형이 잡혔기 때문에 국내나 해외 어떤 인프라 사이클에도 상당히 소외되기 어려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핵심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국내 정책 관련해서는 결국 가장 예민한 것이 국내 주택 부분의 파이프라인일 것 같은데 동사의 경우 분양 모멘텀이 각 건설사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한 부연 설명은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부터 말씀드리고 있던 국내 정책이 연인하는 민간주택 공급 이런 정책에 대해서 왜 상위 건설사 그리고 특히 대우건설이 주목받아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분양 트렌드를 살펴보면 전체 분양 물량 중에서 상위 5대 건설사의 비중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요. 특별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아파트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이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또한 새로 지어진 다음에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들까지 AS가 필요할 텐데 브랜드 건설사가 바로 이러한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금 현재 30% 중반 정도의 상위 건설사 5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트렌드 안에서 왜 대우건설이 가장 핵심적인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바로 오른쪽 장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분양 모멘텀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도 이런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대우건설의 분양 모멘텀은 2, 3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1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임을 봤을 때 2분기, 3분기 실적 모멘텀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대우건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사의 경우에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로 프로지오 서밋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요.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앙케이트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살고 싶은 20, 30대가 살고 싶은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로 프로지오 서밋이 17.3% 채택되면서 기존의 동사가 갖고 있었던 일반 브랜드에서의 점유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양 모멘텀은 향후로 이런 브랜드 효과를 바탕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만약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주를 찾는 투자자라면 그리고 건설업종에서 또 다른 알파를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대우건설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건설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거는 굴삭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명 저희에게 친숙한 포크레인으로 통칭되는 굴삭기가 건설 장비에는 꼭 필요한데요. 혁진성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국내 건설 외에도 중국 경기에는 굴삭기가 중요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올려드린 차트는 최근 5년간 중국 굴삭기 판매 추이인데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데이터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인데요. 네, 사실 중국 굴삭기 시장은 작년서부터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부양 정책에 기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월 굴삭기 데이터도 올해 2월 굴삭기 데이터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굴삭기 시장의 호황은 국내 건설기계 업종에도 수혜를 입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기업은 국내 건설기계 업종 중 굴삭기 부품을 제조하는 DY파워입니다. DY파워는 국내 1위 유압실린더 제조회사입니다. 유압실린더는 이제 굴삭기에서 이제 유동체 부분들,
를 이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실린더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따라서 굴삭기 완성체가 잘 팔려야지 동사의 실적도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사를 보면 이제 어디서 잘 팔려야지 동사의 실적과 연동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고객사는 중국에서 캐터필라나 두산 아니면 히타치 이런 회사들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국가별 매출처를 보시더라도 중국의 비중이 거의 과반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비중도 꽤나 큰데요. 두 개가 합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실적을 운운할 때는 이제 중국의 굴삭기 시장이 얼마나 호황이나 아니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중요 지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발 호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곧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발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트는 DY파워 주가와 중국 굴삭기 판매량을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보시면 재밌습니다. 아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과 2월 굴삭기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동사의 주가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중국발 모멘텀은 이것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제14차 경제 5개년 계획이 올해서부터 시작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샨샤댐에 관해서 이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요. 워낙 노후화된 시설이다 보니까 붕괴 관련해서 이제 우려감이 중국 언론이든 현지 언론이든 이제 대서특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노후화된 시설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굴삭기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중국 굴삭기 데이터는 매달 중순 정도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2월 데이터가 발표됐고 3월 데이터가 아마 4월 중순쯤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지 언론과 증권사들의 예상치를 보게 되면 이번 3월에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약 2조 달러 정도의 부양책이 미국에서 통과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더 큰 규모인 약 3조 달러의 인프라 부양 정책도 논의 중입니다.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나라만큼 인프라나 아니면 대중교통 등이 기반 시설들이 잘 돼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따라서 미국의 시설들이 대부분 대공황 이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건되었기 때문에 1950년도, 60년도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다 유지보수에 대한 정책들이 거의 없었다시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법안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 토모카케에 따르면 2021년 종합평가보고서에서 미국 인프라 등급은 C- 등급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장 부족한 부분은 육상교통, 도로하고 정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2.8조 달러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대규모 투자를 기반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높아진 실업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장 또한 이룰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고용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31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법안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향후 미국 인프라에 대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건설 호황을 주목해 보시는 투자자시라면 굴삭기 업종, 국내 건기계 업종을 대표하는 DY파워를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인프라 빅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건설 업종에 주목하신다면 대우건설을, 건설 장비에 주목해 보신다면 DY파워를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핫한 테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격투기였습니다. 격투기였습니다.